안녕하세요. 오늘은 평형 자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평형은 호텔 수영, 구조영법, 생존 수영, 평형 영법 등 응용해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영 영법입니다. 하물며 앞사람의 속도가 느릴 경우 평형을 통해 속도를 제어하면서 질서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평형은 속도를 내기 위한 운동이 아닌 전체 질서를 위한 또는 다양한 영법을 만들기 위한 기본 자세 등 자신만의 스타일로 만들어내는 영법으로 변형합니다. 평형 역시 정석적 자세로 습관화들인다면 훨씬 적은 팔과 다리 동작으로 효율성 있는 자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평형의 교과서적 자세가 무엇인지 오늘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타이밍, 둘째는 팔 동작, 셋째는 다리 동작, 이 순서대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몸을 너무 수직으로 또는 너무 앞으로가 아닌 머리를 적당히 든 45도 앞쪽 방향으로 만드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 1번 회원님 평형 시작했습니다. 자, 1번 회원님은 머리를 숙이면 물의 저항을 줄일 수 있다는 말에 과감히 숙이는 모습은 좋으나 머리 타이밍이 너무 빠릅니다. 팔을 뻗기 전에 머리를 숙이고 있죠. 이미 숙이고 물에 들어가 버리면 45도 앞쪽이 대각선 방향으로 몸이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숙이는 타이밍은 팔을 모으고 나서 뻗는 동작 시 같이 숙여주면 좋겠습니다. 팔은 물을 적절히 잘 모아주시고 있습니다. 자, 1번 회원님 평형 킥 안정적입니다. 자, 발차기는 좋고요. 무릎 공간을 벌린 웨지 킥을 활용하여 발차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리가 구부리는 동작에서 발목이 양옆으로 꺾이면서 물을 뒤쪽 아랫방향으로 잘 밀어내고 있습니다. 몇 번 안 찼는데 벌써 도달하겠는데요. 다리를 차는 과정에서 머리와 몸통에 큰 움직임이 없으며 다리를 차고 마지막 모아주는 과정 역시 11자 형태로 아주 깔끔했습니다. 자, 2번 회원님 평형 갑니다. 평형에 어떤 자세가 나올까요? 자, 모아주고 찔러주는 타이밍은 좋습니다. 자, 그러나 팔을 모아주는 과정을 조금 더 좁게 하여 그 에너지를 아래쪽 방향 그리고 앞에서 모아준다면 훨씬 강력한 물잡기가 될 것 같습니다. 팔꿈치가 어깨선 뒤쪽으로 넘어가면 모아주는 힘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팔을 조금 더 앞쪽에서 모아주셔야 됩니다. 2번 회원님의 평형킥 바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모습이 나올까요? 자, 평형 발차기는 웨지킥과 위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웨지킥은 무릎 사이를 벌려찬다. 속도는 느리지만 편안히 찰 수 있음. 위킥은 무릎 사이를 거의 붙여 평형킥을 한다. 속도는 빠르지만 높은 유연성을 요구합니다. 2번 회원님은 무릎 사이를 벌린 웨지킥을 안정적으로 차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킥으로 차고 싶다면 풀부위를 허벅지 사이에 끼워 평형킥을 시도하면 됩니다. 보통 모아서 차는 경우는 선수들이 많이 합니다. 자, 3번 회원님 평형 시작했습니다. 3번 회원님의 팔과 다리 동작을 보면 꽤나 급해 보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팔 동작에 문제가 있습니다. 팔을 엄청 크게 벌리다가 순간적으로 확 아래로 꺾여 모으는 모습인데요. 팔을 너무 크게 벌릴 경우 상체를 올리는데 물을 잡지 못하고 몸만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거기에다 팔을 쭉 뻗고 찰나의 순간 평형킥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팔 뻗음과 발차기가 거의 동시에 하는 모습이라 추진력을 잃고 있습니다. 3번 회원님 평형킥 보겠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발차기에 의심을 해봤는데 킥판 잡고 이렇게 생각보다는 안정적으로 잘하시고 있습니다. 머리가 들고 있는 상태에서 상체의 큰 흔들림 없이 웨지 킥으로 밀어내는 모습 좋습니다. 3번 회원님은 팔을 모을 때는 조금 더 좁은 상태로 그리고 팔을 길게 뻗는 글라이딩을 습관화들여야 됩니다. 팔 뻗고 평형킥을 한다면 더 좋은 자세가 만들어질 듯 합니다. 어느덧 도착했네요. 자,
자, 4번 현님 평영 출발합니다. 자, 우선 4번 현님은 팔을 모으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구부러지는 현상으로 인해 물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슬로우 모션. 자, 손목이 구부러지고 있죠. 손가락도 구부러지고, 그리고 팔과 다리를 뻗는 과정에서 엉덩이가 치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발 뒤꿈치도 나오고 있죠. 이런 모습은 팔을 뻗을 때 손의 각도가 너무 아래를 가리키면서 몸의 하체가 물 밖으로 나오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원인은 불안정한 발차기에 있습니다. 평형킥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보니 팔 힘으로 어떻게든 속도를 내려고 하는 순간 하체의 중심이 무너지면서 차렷 자세로 다리가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위아래로 요동을 치는 저병킥 비슷한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4번 현님의 평형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물을 밀어내는 방향은 대각선 아래로 차야 상체를 올리면서 추진력을 낼 수 있습니다. 지금 아래가 아닌 뒷면만 차고 있죠. 지금의 차는 방향은 아래가 아닌 뒷방향으로만 밀어내다 보니 가끔 발 뒤꿈치가 물 밖으로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이러면 물의 저항을 자꾸 만들고요. 발목 안쪽과 발바닥이 밀어내는 물의 저항이 부족하다 보니 한 방 한 방에 힘이 덜 실리는 모습입니다. 물을 놓치는 게 많습니다. 밀어내는 힘이 부족하여 머리가 가라앉는다면 앞에 킥판을 2개 놓고 평형킥을 차고 기다리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현상에서 좋은 연습 방법일 것 같습니다. 평형킥 연습을 할 때 허리는 고정해야 엉덩이의 움직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평형 결론입니다. 수영 영법 중에 가장 실수가 많고 실격 사례가 많은 영법이 바로 평형입니다. 평형을 해야 할 상황에 저병킥이 여러 번 나오거나 물속에서 본인도 모르게 자유형 발차기를 할 경우 모두 실격 사례이며 제대로 된 평형이라 볼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평형은 발차기가 안정적으로 확보가 안되면 팔을 아무리 폼나게 뻗어도 속도와 자세를 만들기가 힘듭니다. 개구리처럼 다리를 굽혔다가 펴주는 과정에서 물을 제대로 밀고는 있는지, 팔을 뻗고 나서 평형킥이 나오는지 타이밍 문제도 자세히 분석해봐야 됩니다. 평형은 단순히 휴식 차원으로 천천히 만나면 정작 속도를 낼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분석을 통해 평소 스스로 좋은 습관으로 평형을 해왔는지 확인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팔을 모으는 과정을 쉽게 말하면 어깨 너비보다 살짝 넓은 하트 모양을 만들어 반으로 쪼갠다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이렇게 상상을 갖고 제자리에서 수없이 연습을 해보고 생각해봐야 됩니다. 내가 알아서 못하는 것과 몰라서 못하는 것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에서 큰 차이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을 통하여 본인의 강약점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